발달이 되는 속도가 예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왔던 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막 뛰어넘으니까.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332일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책은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에는 없는 섬나라 근성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설이죠.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많이 못 만나고 조금 명절의 문화가 좀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바뀐 것도 같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다들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남자 여자 모두 행복한 명절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나가실까요? 이게 그 공휴일로 지정된 게 빨간 글씨가 언제부터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토요일부터네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요일이 설이기 때문에 아마 3일인데 토요일이 원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일로 들어간 것 같네요. 토, 일, 월, 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명절은 명절이고 오늘은 저는 또 필사를 하고, 여러분도 아직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 같은 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365일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조금 남았거든요. 2월 21일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기는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방송으로 계속 가져갈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는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할까요? 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잠시 필사한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섬에는 없는 섬나라 근성. 우리나라에도 섬이 굉장히 많죠. 저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그래서 다도해 이쪽이 있죠. 저희 나라에도. 제가 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섬 하면은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언제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뚝 떨어져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 도시하고 차단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섬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섬을 좋아하는 얘기고요. 이 러셀이 이제 섬에는 없는 섬나라 근성이라는 칼럼을 쓴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을 많이 받아왔다. 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륙 사람들은 소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왔다. 아무래도 섬 사람들이 대륙에 사는 사람보다 적죠. 그 수가요. 그리고 이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섬 사람들은 그래 막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셀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에 속하는 실리 군도라는 영국에 있는 남서부 코너월 반도에 있는 그런 데를 다녀오고 느낀 거죠. 섬나라 근성의 소유자들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얘기했던 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셀이 가만히 보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그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그 섬 사람들에 대한 대륙 사람들이 그냥 말을 좀 지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섬나라 근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드릴게요. 섬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그들이 외부 세계의 존재나 예의나 관습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섬나라 근성이란 용어는 내가 볼 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대항하는 전쟁 때문에 영국인이 대륙을 여행할 수 없던 시절에 부풀려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으로 인한 고립은 이른바 섬나라 근성이란 특징을 낳기 쉽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딱 고립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그런 소식을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다르지만 지금 2023년은 다르지만 1932년도에만 하더라도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잖아요. 그 입에서 입으로 뭐 이렇게 전해지기는 하는데 섬 같은 경우는 그 교통수단 자체를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게 차단이 된다고 하면 접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새의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보내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건데 그것도 쉽지 않았겠죠. 전쟁 중에는요. 그리고 그 섬나라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존재나 예의나 관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 실리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셀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래서 이 러셀이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해양 민족이 더 많은 곳을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섬나라에 사는 섬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섬나라 근성은 섬 사람들과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그렇게 썼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은 광대한 내륙 국가 주민에게서 너무나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존재나 예의나 관습에 대해서 더 모르고 있는 게 내륙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섬나라 근성에 편협한 사람들로 변하기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양 민족들이 그 다른 나라로 많이 뻗어나간 거죠. 실제로 제가 그냥 한번 지금 이 2023년도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륙으로 옛날에 걷던 시대 그거랑 배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던 그 속도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러셀이 마지막에 요 몇 줄에 딱 그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썼거든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철도의 발명으로 바다의 중요성이 줄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문명이 쇠퇴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행기를 완벽하게 개량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1932년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죠. 2023년도에는요. 철도가 발달을 해서 진짜 쭉쭉쭉쭉 뻗어나가던 그리고 그 일본이 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자 할 때 철도를 계속 놓으면서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고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딱 관통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철도의 발명이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막 쭉쭉쭉쭉 나가죠. 배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갔던 것보다 비행기를 타면 더 먼 곳을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배는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비행기에 비하면 늦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 기술이나 그리고 공항이 발달하고 제3세계에 막 공항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비행기가 발달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딱 그 러셀이 맞췄죠. 비행기를 완벽하게 개량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섬도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주도를 정말 하루에 그냥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고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비행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이라는 곳을 예전에는 배를 타고만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너무나 빨리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자체가 옛날에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칼럼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시대가 변하니 이 러셀이 썼던 말이 지금은
좀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러셀이 썼던 칼럼이 지금의 2023년도에도 적용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쓴 거는 시대가 좀 달라지고 러셀이 예견한 대로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겠죠. 시대가 변하면서 러셀이 썼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칼럼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뭐 거리상 때문에 못 가거나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소식도 접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죠.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 이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는 속도가 예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왔던 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막 뛰어넘으니까 당장 1년 뒤에 어떤 이런 과학기술이나 문명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고 지금 뭐 어떤 기업이라던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미 연구하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차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시대가 오겠어?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우리가 미래 사회는 너무나 대단할 거야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앞서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러셀의 1932년 칼럼을 읽으면서 새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나가고 설 연휴가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할 건데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새해 인사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해 인사를 오늘부터 해야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날들이 많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저는 올해 최우선으로 두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강한 한 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